뭐 난타전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불협화음이 있었다. 뭐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예. 이게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추미애 대표도 만나봤고, 그리고 갈등의 한 축인 다른 진영의 분들도 만나서 전화도 해보고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당발전위원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추미애 대표와,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반대한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좀 잘하자 이렇게 하는 측으로 이제 의총에서 세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아, 그 쟁점이 궁금해요. 뭐 때문에 세게 붙었는지.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선거 1년 전에 룰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올 6월 12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했느냐? 룰 세팅을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안 지키면 탄핵감 아니냐? 예.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제 좀 험한 말이 나왔는데 그래요? 추미애 대표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은 지방선거 룰 세팅에 들어갔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싸움 벌어져 밥그릇 챙기기 혈안이 돼.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정부조직법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걸 알면서 어떻게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것은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저는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경선할 때 그때도 1년 전에 룰 세팅을 못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급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런 일정이 겹치면서 그거는 저는 당원 당규를 지키느라고 6월 한 달 동안 룰 세팅을 하는데 저는 정신을 쏟는 것은 저는 안 한 게 너무나 잘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중앙당에서 갖고 있던 전략공천 30%가 없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이것을 시도당으로 돌려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 미묘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지방선거 전략공천 30은 중앙당에서 그냥 행사하던 거예요. 이것을 시도당으로 나눠주자. 예. 일종의 이제 지방분권 이런 거죠. 지방자치분권 이런 것 차원에서 나눠졌는데 필요한 경우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경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붙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다 관리를 못하는 그런 취약한 시도당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반박하는 측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그것은 중앙당에서 도와주면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언제 안 한다고 했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도당 위원장들이 그 시도당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그동안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평가 자료는 곧바로 내년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들이 평가권을 가졌다는 것은 간접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포구청장에 대해서 서울시당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데 마포구청장은 뭐 그냥 잘 못했어. 낙제. 이렇게 받은 사람이 공천심사 가서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위원회를 하자라고 왜 빨리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는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도당 위원장 중에 시도지사로 나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유리하게 본인한테 우호적인 사람은 우호적으로 또 아닌 사람은 또 비우호적으로 이렇게 할 소지도 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정발이 논란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선거 논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네. 쟁점이었는데 당원 당규대로 하고 권리당원 부분이나 배가운동 이런 것은 그냥 정발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 부분을 잡고 있느냐. 이제 실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쟁의 뭐 씨앗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입장차가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추후로 물밑에서 또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출범할 것은 그러니까 지방공천에 관한 룰 이런 것은 따로 지방선거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팀을 꾸려서 거기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거 그야말로 정당 발전을 위해서 권리당원을 뭐 모집하는 문제라든가 권리당원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정당발전위원회에서 가동을 하면 된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경선 룰, 대원칙 그것은 바꾸지 않겠다고 추미애 당대표가 이미 천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그거는 바꾸지 않겠다.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예. 같습니다. 손 의원님 우청 참가하셨어요? 그럼요. 끝까지 앉아 있었죠. 그럼 다 봤겠네요. 다 이거. 봤죠. 예. 설명해 주세요. 근데 작가님, 지금 우리 이 방송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 우청 참가있는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 저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제가 좀 이 판단이 좀 다르거든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처음에 이제 정당 혁신, 우리 당 혁신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때 혁신 말 안 된다. 혁신. 그거 또 많이 욕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혁신한 말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 그때 바로 바꾼 거야, 이름을. 근데 지금 모두가 의심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겠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추 대표가? 전체적으로. 추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얘기들이 몇 번 얘기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혁신위에서 굉장히 오랜 진통을 거쳐서 이것을 룰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문제 있는 이 지역은 생겨나는 거고, 또 지역에 준비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당원대로 6월에 하지를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최고위에 있던 두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그 최고위가 1년씩 로테이션으로 두 번 사람이 바뀌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이걸 딱 덮어놓고 있다가 지금 다시 꺼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날 2시간이 넘게 지속이 된 의총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날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5명이 나왔어요. 이쪽에서. 근데 그 5명이 누구냐 하면 전해철, 홍영표, 설훈, 최인호, 황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친문의원이라고 그랬구나. 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훈 의원은 가끔씩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설훈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헌법을 안 지켜서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했는데 당원을 지키지 못하면 이 대표도 탄핵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전해철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제때 날짜 지켜서 안 하고 우리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분이 그 안에 최고위원으로 일단 나오신 분이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황희 의원이 굉장히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 내가 3번 만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번 그 선거할 때마다 룰 세팅을 안 해줘갖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지. 맨날 바뀌고. 제발 좀,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제발 좀 이번에 한번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인호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서 혁신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가장 많은 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지켜놓고 지금 와서 왜 이것을 또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다른 욕심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5사람은 함께 그렇게 세팅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왔다는 게 뭐예요? 뭐죠?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나가서 길게 작정하고 한 번씩. 근데 이 5명이 다 순서대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김상희 의원은 이제 전체적인 이 방법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5명이 다
초선이 있고 혁신에 있었던 분이 있고 그리고는 이 최고위원도 있었고, 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친문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그 우총은 어떻게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워크숍이 있어요. 파행으로 끝났나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예. 근데 거기서들 아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그럼 거라고 아까 정 의원이 생각합니다. 말한 물밑 접촉, 이건 지금 워크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고, 제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좀 의심이 분란의 씨앗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통정리가 잘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양쪽 의견 대립이 있었던 측에서 정발이는 정발이대로 가고, 예. 그리고 지방공천 관련한 룰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예. 단위를 꾸려서 예. 가는 것으로. 그리고